두 양극수 시그마 EN과 시그마 BN에 대하여 BN분의 EN의 극한이 0과 무한대 사이에 있다. 즉 어떤 유한 확정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BN분의 EN의 극한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편에서 알파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의 극한이 알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충분히 클 때 결과적으로 BN분의 AN은 점차 알파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주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겁니다. 이 n보다 크나 같은 어떤 n에 대하여 이거이면, 자, 이제 bn분의 an의 극한은, 자, 이제 bn분의 an의 극한이 알파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여기까지가 됐나요? bn분의 an은 이렇게 되는 그런 자연수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아주 큰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이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쓸까요? 다시 말해서 말을 다시 바꿔서 표현한다면, 자, 이제 어떤 n보다 더 큰 n에 대하여 bn분의 an의 이 비율이 알파 플러스 1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그런 큰 자연수 n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다음 같은 걸 해보도록 하죠. 이때 이 소문자는 대문자보다 큰 n들이거든요. 즉 이런 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bn분의 an은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양변에 bn을 곱하니까 an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bn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b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을 계산합니다. bn 플러스 1 n보다 더 큰 n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n이 n일 때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n 플러스 1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b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1을 넘지 못할 것이고, an과 bn은 다 같이 양항이라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얘네들을 곱해도 bn 플러스 1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b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주어진 식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얘네들 1번, 얘네들 2번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변변 더해봐요. 변변 더해본다면은 an 플러스 1 계속 이렇게 할 것이고, 얘보다 항상 얘가 더 크니까 알파 플러스 1 bn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bn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b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알파 플러스 1이 공통이니까 묶어내겠습니다. 묶어내면 b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것을 우리가 편의상 스타식이라 놓겠습니다. 이것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한편 문제의 가정을 활용하겠습니다. 시그마 bn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그마 bn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이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렴하므로, 그러면 얘네들 잘 보세요. 얘네들은 어디서부터 가는 것이냐면은 n이 대문자 n부터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렴하는 급수에다 유한항을 띄어내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1부터 대문자 n-1까지 모두 총 n-1개의 항을 제외한 나머지 무한합이잖아요. 얘도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면 이 스타식의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네모 부분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렴하는 급수에다가 알파 플러스 1, 알파는 보다시피 0과 무한대 사이에 있는 어떤 상수예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시그마
Bn부터 무한대까지 Bn도 역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타식의 오른쪽이 다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스타식의 오른쪽이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대소관계로부터, 즉 비교판정법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으니까 비교판정법에 의하여 당연히 작은 거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그마 대문자 n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합니다. 비교판정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얘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수렴하는 급수에다 유한항을 덧붙여도 당연히 수렴하죠.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명제가 증명이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극한 비교 판정법, 어려운 판정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쓸모가 참 많은 판정법이니까 이거 증명하라고도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증명하시오, 2번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서 조사하시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익혀두세요. 자, 1번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en도 수렴한다고 해서 알게 됐어요. 자, 이번엔 2번 시그마 bn이 발산하면 시그마 en도 발산함을 증명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그마 bn이 발산하면 시그마 en이 발산한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비슷한 논리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자, 주어진 식에서 두 급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했었잖아요. 2번도 얼추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0과 무한대 사이에는 어떤 값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자, 이제 조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말로 설명할게요. 아까는 AN, BN 각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비율을 BN분의 AN 자체를 그냥 우리가 하나의 수열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알파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큰 n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1을 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가 알파고 알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뭘 하면 되냐면은 자, 이제 0과 무한대 사이에 알파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봐요. 여기는 이제 bn분의 an은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 요 안에 아주 큰 n에 대해서 bn분의 an이 요 안에 쏙 들어오는 게 뭔가 있겠죠. 그렇죠? 요 안에 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적당한 어떤 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스케치만 할게요. 알파 마이너스 1보다 bn분의 an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양항이거든요. 양변에 곱해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n보다 더 큰 n에 대해서 b 대문자 n하고 a 대문자 n 사이에 대소관계 있어요. 근데 작은 게 발산하니까 똑같은 논리 이렇게 다 더해요. 작은 게 발산하니까 거기다가 알파 마이너스를 곱해도 발산이에요. 작은 게 발산하니까 큰 거 당연히 발산하죠. 발산한 급수에다 유한항을 덧붙여도 발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랑 대비가 되게끔 증명하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논리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